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이며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에서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인도의 제2위 통신사인 바티 에어텔은 뉴델리 등 8개 대도시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했고, 앞으로 13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인도 5천여 개 도시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G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인도는 이제 온라인 교육이나 물류, 원격 의료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650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4억 인구 대국 인도의 5G 통신 사업에 한국을 비롯한 통신 강국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인도는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와 ZTE는 자국의 5G 사업에서 배제했습니다. 인도 중국 간 국경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면서 인도에서는 최근 반중 정서가 심해졌고, 무엇보다 최근 인도가 미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스마트폰 시장 인도에서 중국 통신사들의 참여가 배제되자 삼성이 또 한 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인도 2위의 통신사인 바티 에어텔은 5G 장비를 공급하기로 함으로써 네트워크 사업 부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계약이 인도 바티 에어텔이 중국의 화웨이와 ZTE를 배제하고 새로운 공급사로 삼성전자를 택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바티 에어텔은 전세계 무선 가입자 약 4억 9천만 명을 보유한 글로벌 4위의 이동통신 사업자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인도 내 1, 2위 사업자 모두에게 통신 장비를 제공하게 됐고, 인도에서 4G와 5G 장비 공장 건설에도 나섰습니다. 5G 통신 장비 분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공지능과 바이오, 반도체 중심의 전장 부품과 함께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꼽은 분야입니다. 14억 인도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50만 원대 5G 폰을 시장에 내놓고 격돌 중입니다. 2019년 첫 상용화 이후 초기 5G 시장은 한국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주도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에서 전국 단위 5G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주춤했던 수요가 다시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과 애플은 연초부터 대중 접근성이 높은 중저가대 5G 제품을 대거 출시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경기에 먹구름이 다가오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뿐 아니라 5G 사업에서도 잭팟을 터뜨리며 위기를 타개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미국 최대 케이블 사업자 컴캐스트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컴캐스트는 미국 전역에 가장 넓은 와이파이 커버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이번 수주를 통해 삼성전자는 앞으로 미국 케이블 사업자 대상 5G 이동통신 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3일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로 5G 시장을 선점하면서 이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고, 한국이 5G 상용화한 이후 미국이 같은 해 4월, 영국 5월 상용화 대열에 동참했지만 한국의 이동통신 3사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이들과의 격차를 벌려왔습니다. 이러한 투자의 결실로 최근 한국 5G 통신사들은 세계 주요 국가 조사에서 경쟁국보다 2배 이상 빠른 5G 속도를 비롯해 가용성과 커버리지 등 주요 부문에서 1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영국 오픈 시그널이 발표한 2020년 12월 국가별 5G 다운로드 속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351.2Mbps로 조사 대상 15개국 중 1위였습니다. 미국은 5G 평균 속도가 55.4Mbps로 15위에 머물렀습니다. 2020년 루트 매트릭스가 한국의 서울, 스위스 취리히,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등 5G 상용화 선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5G 접속률과 평균 다운로드 속도를 조사한 결과 서울은 2관왕을 차지해 초고속 디지털 메가시티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너무 늦게 5G 경쟁에 뛰어든 일본은 지난 2019년 앞으로 5년간 3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지만 초고속 이동통신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느린 것은 물론 무엇보다 국민들의 마인드가 여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 뜬금없는 선언은 일본 디지털 담당 장관 고노다로가 지난달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2022년 9월에 플로피 디스크와의 전쟁을 선포하다니 G7 국가라는 중 하나라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요. 최근에도 고노 장관은 디지털로 편리함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 인감과 팩스도 퇴출하고 현금 없는 결제를 확대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행정 절차를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자칭 경제 대국이라 하는 일본의 디지털 담당 장관의 주력 업무 계획이라고 하기엔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뒤처진 내용입니다.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 스마트폰 하나로 진행되는 행정 절차,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고노 장관은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늦었다는 점, 그래서 생활과 사업 면에서 불편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발판 삼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반대하는 세력을 때려 눕히기라도 해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으로 이익을 누리던 집단이 관료와 정치인과 결탁해 개혁 시도를 무력화하는 것을 때려 눕혀서라도 디지털화를 이루겠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고노 장관이 일본에서 때려 눕혀야 할 대상은 너무 많아 보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일본에서 새로 개발했다는 택배 송장 기계입니다. 이런 기계를 굳이 21세기에 개발한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택배 기사들이 일일이 주소를 쓰기가 힘들어서 이런 기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자 한국 네티즌들은 택배 기사가 일일이 주소를 손으로 쓰다니 주소는 전산으로 뽑아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며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이 기계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의 택배 문화입니다.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누리던 문구 문 앞에 놔주세요가 얼마나 편한 시스템이었는지 새삼 감탄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택배가 전달될 때 반드시 수신인에게 사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받는 사람이 집에 없으면 사인을 못 받고 그 택배는 재배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니 한국에서는 그저 문 앞에 놔주세요 하고 요청하면 택배기사가 문 앞에 놓고 가도 아무도 택배를 훔치지 않습니다. 문 앞에 놓여있는 남의 집 택배는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컨센서스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외국인들조차 한국의 시민의식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일본은 반드시 수신인의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오죽 스트레스가 심하면 일본의 한 택배기사가 참다 물건을 집어던져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100건을 배송하면 한 건만 직접 사인을 받고 나머지는 다 재배송될 정도로 사인 받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택배 하나 받으려고 회사를 안 가고 볼일을 안 볼 수도 없고 이런 전근대적인 서명 문화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결국 일본의 아날로그 집착이 IT 국가로의 전환을 뒤처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역대급 대형 태풍 흰남노의 북상으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던 그때 일본 재난방송에서 역대급 전근대적인 장면이 나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흰남노 특별 재난방송이란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물은 일본 ANN 재난방송에서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다른 열대 저기압을 흡수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접 손으로 구름 모형을 옮기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진행자가 화면에 띄운 흰남노 진로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는데 곧 화면은 바뀌고 해상 위에 흰남노와 또 다른 열대 저기압 구름 모습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그래픽 화면처럼 보였으나 곧 진행자가 손으로 직접 이 구름들을 옮겨 하나로 합칩니다. 1960년대 재난방송도 아니고 한국 네티즌들은 이 방송을 보면서 어째서 컴퓨터 그래픽을 쓰지 않는 것인가, 개그 프로그램인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은 이 구름 합체 방식에 대해 디지털보다 알기 쉽고 뭔가 귀엽다,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날로그에 익숙해져 살면 이런 것도 익숙해지나 봅니다. 한국이 전세계 5G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고노다로 디지털 담당 장관이 때려 눕혀야 할 대상은 일본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